세계를 가다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주인공 저자인 이충영 전 KBS 파리 특파원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찬 박수와 환호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파원으로 여러분들에게 벌써 많은 인기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씩씩하게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북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토요일 북콘서트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께서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방금 전에 입장한 오늘의 주인공이죠. 이충영 전 KBS 파리 특파원을 직접 앞으로 모시고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죠. 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이충영입니다. 새해는 청룡의 해, 푸른 용이 비상하는 2024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황금 같은 주말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시고 귀한 발걸음들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의 졸적 소박한 책 희망 특파원 세계를 가다는 제목 그대로 저의 특파원 시절의 취재 경험이 녹아있는 그런 책입니다. 주로 제가 해외 취재를 다니면서 제가 세계를 바라보고 또 사유하고 고민했던 부분들을 담아냈습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공영방송 KBS에서 방송기자로 일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의 출입처를 취재했는데요. 저에게 가장 큰 경험이 되고 또 제 인생에 자양분이 된 게 어떤 분야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저는 해외 취재 다녔던 그런 분야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날 해외 출장이나 또는 개인적인 배낭여행이나 여행으로 다녔던 어떤 나라들을 다녔는지 제가 노트에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그랬더니만은 쭉 적어다가 제가 보니까 제가 20대 때부터 88개의 나라를 다녔더라고요. 그리고 KBS에 있으면서 많은 시간을 또 특파원에 있으면서 취재를 다녔고요. 그래서 제가 세계에서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지구촌 곳곳에 취재를 많이 다녔는데요. 사실 국내 취재보다도 해외 취재는 좀 더 어렵습니다. 취재 현장이 정말 바쁘고 또 위험한 곳도 많고요. 하지만 저로서는 정말 많은 것을 보고 생각하고 또 스스로 단단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또 국제적인 시야랄까 시각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크게 넓히게 된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기간 동안에 제가 나름대로 기록해두고 싶었던 것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9시 뉴스에서 또는 방송 뉴스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생각들을 글로 써서 책으로 이번에 발간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풀어놓을 수 있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또 이 행사를 위해서 많은 분들께서도 축하를 해주셨는데요. 특별히 먼저 축전을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이신 윤재옥 원내대표께서 오늘 정말 오고 싶으셨는데 중앙 일정 때문에 오시지 못하게 됐다면서 저희한테 이 축하 메시지를 직접 보내주셨는데요. 축전을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대신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 이충영 전 KBS 파리 특파원의 희망 특파원 세계를 가다 북콘서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충영 기자님은 오랜 시간 방송기자로
전 세계 80여 개의 나라를 다니며 각종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만을 전하는 언론인으로서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동시에 각국 지도자와 교류를 하면서 국제적 감각을 키우며 많은 통찰력도 키워왔습니다. 이런 이충영 기자님의 경험과 신념은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기자님의 앞날의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충영 기자님이 앞으로 더 큰 꿈을 안고 역량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자님의 능력과 소신이 대한민국의 혁신과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충영 기자님의 북 콘서트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윤재호 제독했습니다. 네,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또 영상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선 국회의원이신 국회 부의장 정우택 의원과 그리고 삼선 의원이시자 국회 국방위원장이셨던 김영우님, 그리고 서울의 박일아 동작구청장님께서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국회 부의장 정우택 의원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이충영 전 KBS 파리스타운의 희망스타 생계를 받아 콘서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추운 날씨에도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충영 파리스타운은 공항에서 흔치 않은 충북 출신 언론입니다. 멘트라는 모습에 대비되는 뚝심 있는 그의 성품과 추진력은 이미 잘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는 이투파워는 기자 정신이 살아있는 참 언론이었습니다. 제게 어떤 험한 것에서도 와닿지 않고 취재에 나섰습니다. 특히 예전에 중탄이 난무한 아프리카 콩고에 가서 피그미족의 학살 현장을 취재해 미국 뉴욕 페스티벌에서 국제 언론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투파워의 다양한 경험과 기쁜 오차를 담은 책이 오늘 북 콘서트를 통해 더욱 알려지길 소망합니다. 많은 결심을 하는 우리 이충영 전 파원의 오전에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열린 북 콘서트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무궁한 결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천 시민 여러분, 단양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삼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영우입니다. 오늘 제가 좋아하는 이충영 전 KBS 파리스 특파원의 북 콘서트가 열리는 날이네요.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충영 전 기자는요, 좋아하는 언론계 동료 기자입니다. 저는 이충영 기자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충영 기자는 3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하면서 정계, 재계, 또 사회 각 분야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취재했습니다. 정말 많은 경험이 있죠. 그런 이충영 기자가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큰 일에 나선다고 합니다. 저는 이충영 기자라면 그가 꿈꾸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 확신합니다. 왜냐고요? 저는 그의 장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충영 기자는 혁신과 실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훌륭한 인품을 지니고 있죠. 그런 이충영 기자라면 그의 꿈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확신합니다.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 이충영 기자 북 콘서트 축하해 주시고요. 또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올 한 해 뜻하시는 소망 꼭 이루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동작구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충북 대천 출신의 일하는
총장 박일하 동작구 총장입니다. 먼저 이충영 전 KBS 파리 특파원의 북 콘서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책은 저자가 전 세계 80여 개국을 취재하면서 느낀 희망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라고 하는데요. 고향 서울의 사이인 이충영 전 KBS 파리 특파원은 KBS 실전까지 자랑스러운 후배입니다. 전 세계 곳곳을 누비던 기자 정신으로 고향을 위해 많은 일을 해주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북 콘서트 개최를 축하드리며 박진년 청룡의 힘찬 기운이 여러분에게도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파이팅! 네, 이렇게 세 분께서 영상 메시지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듣고 보니까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전 파리 특파원 이충영 님이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귀한 시간 내주신 여기 와주신 내빈들을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이충영 저자께서 직접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한번 다시 모실까요? 여러분 또 박수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주말 한국 같은 시간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소개해드려야 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데 오늘은 서울에서 오신 분들을 먼저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멀리서 차를 서울에서도 한 3시간 운전하고 오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소개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고대영 전 KBS 사장님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대영 사장님은 아시아 태평양 방송연맹 회장을 하셨고요. 한국방송협회 회장님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저로서는 저희 KBS의 대선배님이시기도 하고 제가 모셨던 직장의 또 상사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모시는 외빈들 중에 모두 이렇게 말씀을 청해지는 못하겠는데 갑자기 조금 일부 손님께는 제가 말씀을 할 수 있는 좀 마이크를 드려서 잠깐 말씀을 좀 들을 수 있으면 청해 볼까 합니다. 사장님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대입니다. 우리 이충영 국장이 저를 왜 불렀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기자 선배고 특파원한테 발령난 사장이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충영 국장을 30년 가까이 지켜본 사람입니다. 첫 번째 이충영 국장은 사람이 성실합니다. KBS 특파원 사실 경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기자 모시라는 걸 뚫고 들어온 기자들 가운데 일부만 가는 게 특파원입니다. 그것도 파리 특파원은 굉장히 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파리 특파원 갔다 왔다는 얘기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와서 책을 보니까 책이 이제 자기 유럽에 있을 때 주로 취재한 내용들을 담아온 책이던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요즘 정치를 저는 사실은 뭐 뒷전에서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정치가 꼭 중세시대 이태리를 닮아가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이태리에는 교황을 지지하는 파하고 신성 노마제국 황제를 지지하는 파가 둘이 완전히 갈려가지고 갈등과 반목을 계속했고 그 가운데 음모와 정치적 수수가 난무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까 저 책을 보면서 제가 불쑥 생각이 난 게 지금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여러분 매일 들으시는 얘기가 뭐 인공지능이다, 로봇이다, 무슨 합성
그 생물학이다 이런 얘기하고 앞으로 세상이 몇 년 후면 완전히 탈바꿈을 해서 농사도 기계가 다 짓는 시대가 바로 눈앞에 와 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근데 조금 전에 얘기 드린 대로 우리나라 정치는 반목과 갈등과 우리 국민들의 불화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그 정치에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 드린 대로 우리 이충영 국장같이 특파원을 하고 또 KBS 기자라면서 국제적 감각을 갖춘 그런 인물들이 정계를 들어와서 일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좀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좀 스피디하게 또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양수산부의 홍정호 국장 오셨는데요. 해양수산부 어디 계시죠? 네,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으로 계시고요. 인천지방 해양수산청장을 지내셨고 또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장을 지내셨습니다. 오늘 먼 걸음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김의중 서울시 행정부시장님 며칠 전에 퇴임을 하신 걸 알고 있는데요. 어디 계시나요? 네, 김의승 서울시 행정부시장입니다. 서울시 경제정책국장을 하셨고 서울시 대변인을 거치셨습니다. 김성회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전 비서관님 계시나요? 또 바깥에 계시나? 예. 김성회 전 비서관님은 반기문 유엔 총장 반디 팬클럽인 반디뿌리 대표를 하셨고 자유일보 논설위원을 지내셨습니다. 과기부의 유재명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유재명 대통령 직속 디지털 플랫폼 추진단장을 지내셨고요. 과학기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을 지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교부의 박호 대사님 오셨습니다. 박호 외교부 대사님은요, 전남 국제관계대사를 지내셨고 또 주 프랑스 대사관에서 공사를 역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 대사님. 이충영 특파원하고 제가 파리에서 2년 같이 있었거든요. 일이야 워낙 잘하고 성실하고 그런 거에 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이충영 특파원하고 잘 지냈던 이유는 파리에 특파원이 그 당시에 10몇 명 있었거든요. 근데 KBS 특파원만이 유일하게 법인카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충영 특파원한테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리고 제 또 한 가지가 사실 제철을 잘 몰라요. 저도 처음 왔어요. 그래서 제철을 알리려면 아무래도 우리 국제와 그 세계 마인드가 있는 우리 이충영 같은 분이 뭔가 이렇게 나서서 제철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이 앞으로 더 이충영 우리 특파원과 더불어 더 이렇게 세계에 알려지고 더 국제화되는 그런 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될 분이 많아서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봉중우 KBS 영상제작부 국장님 계시나요? 네, 봉중우 국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권경일 변호사님, 법무법인 서초 대표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대표 변호사님은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를 역임하셨고 현재 법무법인 서초의 대표님으로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만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계시나요? 네. 이경만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께서는 전 공정거래 평가원장을 지내셨고요. 국민권익위 심의관을 지내셨습니다. 농고를 나와서 행정고시를 붙은 분입니다. 강재원 교수님 어디 계시죠? 강재원 동국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저랑 개인적으로 제가 군대를 카투사를 나왔는데 그 군대 그 전우입니다. 한마디
우리 이충영 기자와는 꽤 오랜 인연이고요. 제가 아마 그 언론 분야에서 지금 동국대학교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를 마이크를 넘겨준 것 같습니다. 저하고는 뭐 굉장히 친한 또 전우이기도 하고 또 같은 언론 분야에서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방송문화진흥회라는 MBC 이사도 했었고요. 그걸 하면서 정치와도 조금 가까운 곳이 바로 언론이구나. 보통 이제 언론은 정치와 좀 견제하고 감시하고 이런 기능도 하지만 기자가 또 정치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전 국회의장이신 박병석 의장님도 언론인 출신이고요. 정진석 의원님도 언론인 출신입니다. 그 밖에 뭐 정동영이라든지 박선영 등등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언론 기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충영 기자도 앞으로 좀 더 큰 무대에서 제천을 위해서 노력하는 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신선한 정치인으로 또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욱 법무부의 평산 전문위원님 계시나요? 예, 박상욱 법무부의 평산 전문위원은 대천 출신입니다. 대천고등학교 35회고 당시 최고의 수재라서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 박상욱 법무부 평산 전문위원입니다. 김혜구 전 청와대 비서관님 어디 계시죠? 예, 저쪽 아까 바깥에 계셨는데 아직 안 들어가 계십니다. 김회구 전 청와대 비서관님 오셨고요. 황유진 수원대 교수님 오셨죠? 황유진 교수님 어디 계시죠? 저기 계시네요. 예. 그리고 권대욱 휴넷 회장님 오셨습니다. 권대욱 휴넷 회장님은요, 엠베서더 호텔 사장을 지내셨고 한국그룹의 사장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전에 방송에서 유명한 청춘합창단의 단장님도 역임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네, 이충영 파리특파원 기자님, 오래전부터 그 교본을 가지고 있고, 다른 건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성실하시고 신의가 있으시고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실 분이라는 걸 믿고 먼 길을 달렸습니다.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경희대에 있는 이규민 교수님 오셨습니다. 이규민 교수님 지금 자리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청주에서 오셨는데요. 남영수 JYC 충북 청년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국우주연구원의 최재동 정지궤도 위성사업단장님 오셨습니다. 제천 출신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서문석 당국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대천고 34회이고 저희 동기이기도 합니다. 동기한테 한번 마이크 한번 넘겨도 될까요? 네, 서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도 우리 여기서는 희망특파원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우리 이충영 특파원님하고는 어렸을 때부터 같이 큰 아마 중마고라고 여기서 한마디 하라고 아마 이야기를 마이크를 준 것 같습니다. 원래 이렇게 중마고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저희들만 아는 아주 이상한 그런 얘기를 해야지 즐거운 자리가 될 텐데 사실은 정말 모범생이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의 모범생이었고요. KBS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이미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셨고요. 들어가기 전에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특히 고려대 대학원 갔을 때는 정말 가장 어렵고 힘든 연구실에서 제 기억으로는 걸프 전쟁을 사례로 해서 미국의 리더십에 대해서 국제적 리더십에 대해서 논문을 써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마 기대되는 사람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파리 가서 공부까지 계속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아마 여러 친구들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많이들 와 있습니다. 아마 저희 제총각 3, 4의 동기들 중에서 이렇게 많이 모여서 우리 동기들 이렇게 좋은 이런 자리를 갖는 것은 아마 이충영 우리 특파원이 처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미리 와서 제가 예습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콘서트에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직업도 직업이라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컸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따뜻한 사람인가? 제 일장을 보시면 아마 느끼실 겁니다. 아,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정감 있는 사람일까? 아마도 앞으로 활동도 이렇게 해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장에서 느끼는 건 이렇게 철저했구나. 이렇게 전 세계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해석하고 그래서 제천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은 얘기를 실질적으로 세계적인 차원에서 풀어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북콘서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제 친구의 진면목을 보시고 또 이 책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보시면서 항상 옆에서 같이 해주시고 같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천 출신인데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몇 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본욱 공인회계사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병준 건축구조사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천 출신이 아닙니다만은 김종구 이베스트 투자증권 상무님 서울에서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병기 트리니티 자산운용 사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에 계시죠? 김상걸 산업자원부 서기관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의 이동률 국장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서울에서 오신 분들을 저 바깥에 있다가 또 화장실을 들려나가다가 소개를 미처 못 드리시는 분들이 또 있는데요. 저기 앉아 계시군요. 지금 저기 서영아가 김정아 작가님 오셨습니다. 문화예술계 암산술의 김항석 대표님 오셨습니다. 길회석 대표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도국제대학교 피아니스트행 이혜수 교수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오신 분들을 제가 놓치지 않을까 지금 걱정을 여러분 성우 배한성 선생님 아시죠? 네. 맥가이버, 형사 콜롬보. KBS 성우로 시작하면서 정말 배한성 선생님 하면 우리 모르는 분들이 없죠, 선생님. 배랑간 그냥 강투를 썼습니다, 제가. 네. 제가 정대철 전 국회의원님하고 송도순 씨가 가까워서 그래서 자주 어울린 적이 있고 선거운동도 하고 그랬어요. 정대철 전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정치하려면 네가 부자든지 처가가 부자든지 아니면 친구들이 부자해야 된다 그러는데 보니까는 본인은 부자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학교 동창분들이 거부인 것 같아서 좋은 전망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점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서울에 오신 분들 제가 미처 소개 못 드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빨리 진행을 해야 돼서 제 차례 우리 고향에서 지역에서 계신 분들 또 몇 분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차례 지역의 원로시죠. 송광호 전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10년 만에 우리 이충영 후보 콘서트를 한다고 그래서 넥타이를 메고 옛날에 입던 양복을 새로 찾아서 입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즘 저 집사람은 저하고 만나서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이충영 씨는
참 어려운 길을 택했다. 특히 서출직 공직자는 자기 시간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요즘 정치하는 거 보면은 그 공천이 뭔지 그거 하나 받으려고 의원들이 좋고 나쁜 걸 가리지 않고 힘 있는 사람한테 무조건 충성만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참 나라가 걱정을 하는데, 우리 이충영 씨는 언론계에 오래 있었으니까 때로는 칭찬도 하고 때로는 비판도 하고 그것이 균형 맞는 정치인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제천이 낳은 이충영 씨 앞으로 큰 거목이 되도록 저를 뛰어넘어서 최소한도 5선까지 해서 국회의장까지 하도록 여러분 큰 소리로 박수 치면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원로시죠? 송망대 문화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광표 단양군 관광협회 회장님, 세종대 명예교수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상천 자유촌명령 회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동 의원님 박승동 전 대전시의 의장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정철 대천단양 상공회의소 회장님 오셨고요. 이상구 고역제전회 제천시 회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뒤에 계시면요, 이군규 전 시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필 성풍거절 회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천영호 청풍면 용공이 이장님 오셨습니다. 여기 네, 천영호 이장님은 제천국가음악회 초대 조직위원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남영규 제천고 총동문회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은석 부회장님도 같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제천의 유홍열 목사님 와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지광스님 오셨습니다. 지광스님은 여러분 아다시피 감청사 주지신님이시고 또 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님이십니다. 오늘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창구 선배님 어서 오시군요. 이창구 제천발전위원회 위원장님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에 계신지를 잘 몰라서 소개 못 드린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아쉽지만 여기서 내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분들 소개해주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실을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저에게는 정말 모두가 일일이 거명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귀한 손님들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림 소개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좀 나와 계십시오. 오늘 주인공이시니까. 네. 이게 다들 말씀하시는데, 꼼꼼하다, 모범생이다, 성실하다, 뚝심이다, 일 잘한다, 이런 얘기, 칭찬만 나오는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텔레비전에 이렇게 나와서 보이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이충영 기자 시절에 이충영이랑 보면 일단 키가 크고, 훤칠하고, 얼굴이 작고, 네. 목소리가 좋잖아요? 네. 근데 저는 신인 때부터 봤기 때문에 그때는 저분은 좀
강원도에서 오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제천 사람들은 서울 가면은 강원도 사람 취급받 웰컴 투 동막골. 그래서 제가 처음에 KBS에 처음 입사했을 때 선배들이 지어준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랬더래요. 제 특유의 이 억양 때문이에요. 억양 때문인데 제가 기자 초년경 시절에 이런 말투가 저로서는 정말 하나의 컴플렉스였어요. 고치기가 어려운 컴플렉스였어요. 근데 사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가 표준말을 쓰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KBS에 들어와서 고창 선배들이 제 말투를 들고는 그랬더래요, 저랬더래요. 놀려댔어요. 그런데 우리 제천 사람들이 이게 억양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사투리가 있습니다. 사투리예요, 제천말이. 그래서 예전에 제천 사람들이 예전에 이 벽을 두고 겨름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기자 생활하면서 이 사투리 억양을 고치기 위해서 참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평소에 대화할 때 제가 하는 말들은 이제 어쩔 수가 없는 노릇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제가 방송기자인데 방송할 때만큼은 적어도 좀 표준말, 다른 억양 이런 걸 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생방송 같은 데는 무의식적으로 막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이게 제가 예를 들어서 특파원 시절에 파리시내에서 노동자들의 연금개혁 시위가 엄청 벌어졌어요. 격렬했어요, 시위가. 그래서 노동자들이 다들 길바닥에 누워서 교통을 막고서 시위를 벌였는데 앵커가 이제 생방송 묻죠. 이충혁 특파원 지금 시위대가 교통을 막고 있군요. 갑자기 질문을 팍 하는데 제가 뭐를 네, 지금 파리 시민들이 길바닥에 둘러가지고 이분사지를 안고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 막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쓴단 말이에요. 무의식적에 나와요, 이렇게 제천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그 이후에 많이 이제 노력을 한 덕분인지 방송할 때만큼은 특히 9시 뉴스하고 할 때는 좀 많이 억양에서는 좀 고친 것 같아요. 근데 생방송 출연 하면은 제천 사람들 억양이 꼭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뭐 검찰은 뭐 누굴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러면 될 거를 밝혔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걸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천 사람들도 다른 지역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 사투리 억양은 고치기가 참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정말 표준어로 쓰기 위해서 너무너무 노력을 했고 그 노력하는 게 화면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요. 9시 뉴스가 사실은 이제 일주일에 5번이잖아요. 그리고 한 달에 20번인데 주말까지 합치면은 28번 되고 그러지만은 그런 이제 그 20번 정도 나가는 뉴스 9시 뉴스에서 그러니까 한 달에 막 22번 리포트를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의 매일매일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이제 기자로서 특출난 그런 기자로 손꼽히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 리즈 시절에 그때 그 시절에 저도 리즈 시절이 있는 겁니까? 네, 리즈 시절 저희가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사투리를 고치셨고 얼마나 또 활동을 했는지 한번 좀 여기서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트럼프에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도 대책 논의가 이어지겠지만 그리스의 돌발 행동에 해법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파리에서 KBS 이준석입니다. 가뜩이나 세계 경제가 악화된 상황, 경제 불평등의 분노한 시위는 갈수록 번지고 있어 세계 각국에 상당한 파장을 부르고 있습니다. 브뤼셀에서 KBS 이준석입니다. 하지만 성난 민심은 30년간 집권해온 무바라크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고 있어서 이집트의 민주화 열기는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이로에서 KBS 이충성입니다. 북한은 물론 중국까지 겨냥한 국제사회의 압박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네바에서 KBS 이충성입니다. 현재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선장은 유죄 판결시
최고 징역 12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로마에서 KBS 뉴스 이충덕. 스마트폰 시장도 이제 첨단 기술을 넘어서 보다 다양한 융합 서비스의 경쟁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입니다. 바르셀로나에서 KBS 뉴스 이충덕입니다. 그리스가 하루하루 갈등에 불을 끄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벌기에 급급할 뿐 결국은 국가 부도에 빠질 거란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테네 KBS 뉴스 이충성입니다. 누가 되는 다음 지도자의 앞길은 험난합니다. 혼란에 빠진 전국 안정은 물론 경제 회복과 빈곤 퇴치 등 높아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카이로에서 KBS 뉴스 이충성입니다. 세계문화의 중심 파리에서의 성공적인 공연. 파일은 드디어 화려한 모습으로 유럽에 입성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이충성입니다. 이제 IOC 총회는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설명회가 끝나면 최종 탄세의 윤곽이 드러나게 됩니다. 스위스 로잔에서 KBS 뉴스 이충성입니다. 하지만 경제개혁안의 실천 문제가 과제로 나온 만큼 재정위기가 프랑스로 올라갈 가능성 등 글로벌 경제는 여전히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충성입니다. 네, 이렇게 시절의 모습을 봤는데요. 저는 사실 이주일 시절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뭐 얼굴이 별로 변함이 없어요. 동안 얼굴. 네,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죠? 네, 강부제 피부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네, 오늘 사실은 북꽃 상태예요. 그래서 북 콘서트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오늘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성우의 전설 배한성 선생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요. 배한성 선생님도 함께 무대로 모시고 또 이 저자와 함께 저희가 또 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무대 위로 또 이 두 분 올라오실 때 여러분 또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책을 내셨어요. 희망 특파원 세계를 가다. 아까 이제 책을 내신 거에서 잠깐 얘기하고 그랬는데 오늘 아무래도 이 통곡의 전설인 배한성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앞에서 한번 잠깐 낭독을 한번 해볼까요? 책을요? 네. 네, 직접 저자께서 낭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한성 선생님 앞에서 낭독하는 게 참 이게 부담이 너무 크네요. 하지만 제 책의 프롤로그 서문에 있는 거 잠깐 좀 읽어보겠습니다. 유년 시절 제가 서구동 사람입니다. 옛날에 유년 시절 제천 서구동의 좁디 좁은 다락방은 내가 세상을 꿈꾼 소우주였다. 세계의 모든 영혼이 생명을 불어넣은 플라톤의 소우주처럼 내 유년의 다락방은 모든 나의 영혼이 꿈틀거리고 살아 움직이는 작지만 거대한 공간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세상 어느 곳이든 갈 수 있었다. 미국도 가고 지중해에 쏟아지는 햇빛도 내가 주인이었다. 밤이 깊어지면 다락방 바깥은 다른 세상이었다. 무수한 별들이 눈송이처럼 흩어지는 은하수를 바라보며 나는 잠이 들었다. 많은 시간이 흘렀다. 다락방의 소녀는 어른이 됐고 그곳에서 꿈꾸던 세상을 특파원이 되어 원 없이 돌아다닐 수 있었다. 프랑스 유학 시절 파리 생제르맹 데프레의 좁은 골목길을 정처 없이 산책 다니듯 방랑과 탐험의 세월은 꿈속에서처럼 아련하게 지나갔다. 때로는 파리에서 안개자욱한 거리를 지나 에펠탑으로 걸어갔고 베르라쉐즈 공원 묘지에서 프루스트와 쇼팽의 무덤을 방문하기도 했다. 아프리카 세렝게티 대초원에서 말을 달리고 이집트 피라미드 앞에 서서 5천년 전 파라오의 이름들을 호명하기도 했다. 지진으로 수십만 명이 숨진 중남미 아이티의 흑담길에서 가족 잃은 어린이들의 절규를 듣기도 했다. 나는 근 20년 동안 전 세계 사방팔방을 쏟아지며 새로운 자유와 새로운 가치를 찾아다녔다. 그래서 이제는 유년 시절 좁은 다락방에서 내가 꿈꾸었던 세상, 이제는 그것을 통해 바라본 세상에 대해 담대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나는 이제 3인칭이 되기로 했다. 그래서
여름날이면 소나기를 맞고 사나운 겨울바람이 부는 때면 밤눈을 맞으며 돌아갈 것이다. 내 유년의 가슴이 뛰던 고향의 어느 골목길로. 글을 쓰신 분이 직접 읽으니까 이렇게 마음에 와서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선생님? 네. 네네. 네. 네네. 그럼요. 하는 말이 진심이어야 되는 거지 꾸민 거라든지 그런 게 없어서 역시 그냥 영원히 맑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 생활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 아까 80개국 넘게 다니셨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다니면서 이제 이 책을 희망특파와 세계를 가다 이제 책 제목으로 쓰셨단 말이에요. 이 책을 쓰게 된 계기, 그러니까 아주 직접적인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원래 기자는 기사로 말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기자는 거리에 있는 상인에서부터 또 정부의 장차관 또 대통령까지 만날 수 있는 직업이죠. 하지만 저는 언론에 있으면서 이런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의견은 그동안 표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글로 책에 쓰는 것도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 담긴 그런 글들을 쓰지 않았고요.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적어도 제가 방송 기자 생활을 했을 때 생각했던 부분들을 보편적인 관점에서는 글로 남겨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제가 KBS 기자로 활동하면서 세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나라들 80여 개 나라에서 다녀온 경험을 저 혼자만의 자산으로 삼지 않고 다른 사회 시민들과 공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책을 쓴 것 같습니다. 그 좋은 경험들을 이렇게 한 번에 책으로 내게 되신 건데 처음에 이제 책 제목 보면 이거 뭐 취재 후기 이런 거 아닐까? 그렇죠. 내가 그 네. 현장에 있지 않았으면 치료하거나 그렇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했는데 네. 작가님이 전하고 싶은 사회적 메시지 울림을 주는 책이다. 그런 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네, 우주도 나와가지고 철학적이었어요. 여기까지 저희 글 쓰면서 해외 특히 다니면은 이제 우리가 예전에 프로그램에 도전지구 탐험대 이런 거 있잖아요. 도전지구 탐험대 제가 MC였어요. 그래서 배한선 선생님이 내리지 않았어요. 정말요? 네. 주인공들 중에 앉아있는데 네. 아주 재밌고 탐험기 같은 그런 이제 프로그램도 있었지만 저는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방송 프로그램을 할 수는 없고 하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어떤 이슈가 될 만한 건 사안은 없을까 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책에는 사실은 좀 더 진지한 그런 내용이 좀 많습니다. 아무래도 또 공부도 많이 하셨잖아요.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또 하셨고 또 아까 대학원 공부한 걸 지켜보신 분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심오한 거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워낙은 이제 불어를 학부에서 전공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정치학을 석사에서 하고 그리고 이제 파리로 넘어가서 또 파리에서 박사를 하셨죠. 이게 정말 똑똑한 분이에요. 네. 똑똑 써 있습니다. 똑똑 물 떨어지는 소리. 이 책에서도 보면 글을 쓴 이 글 솜씨가 많이 배우고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그것을 자기만의 이렇게 느낌으로 감상으로 또 자기의 문체로 이렇게 한 아무래도 전 이게 보면 진짜 이게 똑똑한 게 똑똑똑 보이는 것 같아요. 지식의 깊이가 느껴집니다. 아유 감사하고 부끄럽습니다. 사실 해외에서 다니는 경험을 이제 글로 쓰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기처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제 기자로서의 경험을 어떤 인문학적 접근이나 사회과학적인 어떤 접근법 이런 걸로 좀 풀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경험의 사회화 이런 말이 있듯이 함께 고민하고 또 제가 생각하는 고민하고 하는 부분들을 사회와 공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이제 취재를 하면서 만나면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인상 깊었던 이야기. 또 우리가 코스모폴리탄이라는 말을 듣잖아요. 우리나라도 사실 우리가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은 건데요. 또 함께 고민해야 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책 중반 부분 가면 이제 아프리카 얘기가 한참 나오는데 아프리카 얘기에서 뭐 마사이족 얘기도 나오고 부시맨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피그미족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피그미족을 취재를 한 것으로 또 뉴욕 페스티벌에서 국제 언론상을 수상을 하셨죠. 네. 네. 어우 대단합니다. 네, 당시 그 아프리카 콩고에 있었던 피그미 학살 문제는 네. 그 유럽에 있는 국제 인권 단체 그리고 또 유엔군의 협조를 받아서 취재를 다녀왔는데요. 국제적으로 언론이나 또 많은 관심을 받아서 보람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특파원 현장 보고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KBS에서. 네. 거기에서 이충영 기자의 취재물을 뭐 한 20분 정도 이렇게 다룰 정도로 아주 큰 뉴스였는데 저희가 이제 이 20분을 다 오늘 보내드렸으면 참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이제 9시 뉴스용으로 보도된 짧은 모습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도 그러면 이충형입니다. 이거 나옵니까? 네, 입니다. 네. 네,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가운데 있어서 키가 작은 인종, 피그미족이 야만적인 약탈과 대량 시살의 시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승영 기자가 인종 말살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중앙아프리카 콩고의 열대우림 지역에 숨어있는 마을들 피그미족입니다. 서민나라의 평균키가 140cm, 작고 볼품이 없다고 세상에서 가장 놀림받는 인종입니다. 숲속에서 태어나 평생을 숲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요즘 숲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헬리콥터는 지금 아프리카의 열대우림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숲은 얼핏 평화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숲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곳곳에서 전쟁의 상처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콩고 동부의 피그미 마을, 무장 세력의 학살이 자행되면서 70여 명이던 인구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마을마다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만행이 저질러졌습니다. 작전명 칠판지루, 콩고 반군들의 피그미 학살 작전입니다. 피그미족을 모두 쫓아내고 세계 최대 근거민 적도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중앙아프리카 숲에 살고 있는 피그미족은 대략 60만 명. 하지만 인구가 절반도 준 마을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피그미족은 지금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인종이 될 친구는 절박한 위기에 놓였습니다. KBS 뉴스 이충형입니다. 네. 근데 그냥 목소리 몇 개셨습니까? 저거 얼마나 위험하고 뭐가 어떻게 될지 일주일 분간 혼지. 그때는 뭐 간떠여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취재를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콩고 같은 나라 특히 내전을 겪으면서 일반 민간인들만 10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던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치안이 워낙 불안한 지역이어서 다행히도 유엔군의 협조를 받아서 유엔군의 헬리콥터도 타고 안전에 대한 지원을 받아서 취재가 가능했습니다. 그래도 어려움이 좀 있죠. 열대우림이 워낙 위험한 지역이고 언제 반군 대륙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뭔가 정말 이거는 한번 취재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느냐. 나름대로의 소명의식 뭐 이런 것들이 때문에 제가 위험을 무릅쓰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아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 언론상이라는 그 상도 수상을 하셨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아무래도 기자 생활 중에 제일 하이라이트가 뭐냐 이렇게 물으시면은 파리 특파원 시절이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네, 파리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를 배우셨을 것 같은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사실 파리는 세계적인 문화예술의 도시죠. 문화라는 소프트웨어, 소프트 파워, 우리가 소프트 파워라고 불리는 그런 힘으로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나라인데 음악, 미술, 건축, 관광 모든 예술, 문화예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단순히 문화적인 힘이라는 게 문화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몇 년 전부터는 문화 콘텐츠가 힘이다. 뭐 이런 내용으로 정부의 지자체나 기관 이런 데다가 특강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6월 초에는 지난해 제천시청이나 단양구청에 가서도 제가 특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일상에 힐링을 주는지 또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한 결과가 제천호수가 음악제 아닌가? 6년째 이어지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벌써 6주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용공리 이장님도 오셨지만은 청풍면 용공리에 아버지가 계셨어요. 저 그때 당시에 저도 그래도 주말이면은 늘 청풍에 가가지고 머물다오고 그랬었는데 제가 저기 서울에서 같이 교류하고 있던 음악가들 이런 분들이랑 교류를 하다가 제가 자랑을 하도 많이 하니까 제천의 청풍호수가 정말 아름다운 밤이다, 아름다운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들이 제천 가서 우리 한번 MT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하루는 이제 주말에 한번 날을 잡아서 우리 집에 방문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피아노도 있고 바이올리니스트 성악가들도 있고 그래서 이장님 찾아가가지고 이분들 와서 밤에 되면 노래 부르고 뭐 연주하고 시끄러울 것 같아요. 이장님 어떡할까요? 그랬더니만 그러면 우리 마을회관 앞에 와가지고 한번 음악회를 열어보자. 그래가 작은 음악회를 한번 열어보자. 이렇게 시작이 된 게 제천 호숫가 음악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그 제천 호숫가 음악제를 한다고 저도 2018년에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음악제를 한다는데 사실 기자시잖아요. 그래서 기자분이 음악회를 한다고 그래서 그냥 하고 싶으신가 보다 했는데 진짜 그게 성사가 돼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직접 이렇게 와서 보기도 하고 또 사회도 보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게 마이다스 손이신 것 같아요. 뭐든지 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최고로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그 대한민국 공연예술제 여기에 선정이 되기도 했죠. 네? 네, 이게 문화예술 쪽으로 해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마다 공연예술제를 선정하는데 이제 주로는 이제 공연 자체의 퀄리티, 품격 이런 내용성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제천에서 만든 호숫가 음악제가 2년 연속으로 대한민국 공연예술제에 선정이 됐는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공연 예술 자체의 내용성 콘텐츠뿐만 아니라 또 제천에 가니까 시민들이 이 음악회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이 몇십 명, 50명 가까이가 조직위원 시민들이 만들어서 지자체나 뭐 정부가 운영을 하는 음악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내 돈을 내고 우리 돈으로 내가지고 해서 저기 음악제를 한번 해보자라는 또 공연 수익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 순수한 정말 이런 음악제는 정말 뭐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선정이 됐고 이런 차원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봉사하고 해서 만들어온 호숫가 음악제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도 바로 그 점에서 원동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가 나옵니다. 뭔가 시작을 하면은요, 그냥 톡심으로 추진력이 정말 끝내주시니까 밀어붙여서 그게 이제 되는데 정말 그게 최고로 되게 하고 그리고 워낙에 또 클래식의 조예가 있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을 여기 제천에서 이렇게 또 호숫가에서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또 더 좋은 선물을 선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저희가 이제 그 시간이 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오늘 또 특별히 배한선 선생님도 여기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배한성 선생님 목소리로 오늘 이 따끈따끈한 이 책 희망 특파원 세계를 가다 잠깐 좀 읽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선생님. 정치기관 중에서 노화가 제일 늦는 게 목소리랍니다. 아직 목소리 불편하지 않으시죠? 그렇더니 박수가 엎드려요. 우리 이 기자님이 쓰신 글인 거죠. 네. 100여 년 전 나라를 빼앗기고 제처럼 내가 아이고 네, 저 불을 켜주십시오. 네. 글자가 안 보입니다. 100여 년 전 나라를 빼앗기고 제천읍내가 일본군에 의해 불바다로 변하면서 지도상이 없는 마을이 됐을 때 우리 고장을 지켜낸 것은 억새불처럼 함께 저항했던 제천 주민들의 공동체 정신이었다. 역사는 의암 류인석 장군이 의병장으로 전국을 호령할 때를 기록하지만 우리는 사방에서 들불처럼 일어난 제천 지역의 수많은 유생들과 이로 없는 민초들의 꺾이지 않는 기회를 잘 알고 있다. 그것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우리 공동체를 바른 길로 지키고자 했던 동지의 욕구 우리 모두의 가슴에 살아 숨쉬고 있는 공동체 정신이었다. 프랑스에서도 나치 독일이 저항한 레지스탕스 정신은 오늘날 그 사회를 지탱하는 뿌리가 되고 있다. 필자가 파리 특파원으로 일할 때 지켜본 프랑스는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해온 사회이다. 너와 나의 다름을 인정하고 견해를 존중하는 톨레랑스, 관용도 그 바탕에는 공동체를 위해 함께 손을 잡는 연대의 정신이 있었다. 제천에는 지난 1972년에 홍서 수해도 있었다. 유례없는 태풍이 휘몰아치면서 의림제 제방이 무너진 적이 있었다. 거센 바람과 함께 기록적인 강물량이 쏟아졌고 저수지 둑은 힘없이 터져버렸다. 의림제 아래 비옥하고 너는 황금 들판은 금세 물바다가 됐다. 하지만 제천 군민들은 하나가 된 공동체가 되어 모두가 너나 없이 팔을 벗고 복구에 나섰는데 그렇게 힘을 모았던 것이다. 이내 제방을 고쳐지었으며 수해의 아픔을 이겨냈다. 심지어 떠내려가는 공허를 잡아 모은 뒤 의림지에 도로 넣는 일도 한 주민들도 있었다고 한다. 더 있습니다만 이 시간 감사합니다. 음성을 듣고 있으니까 그냥 다른 잡념이 사라지고요. 이 목소리는 그냥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은 보수요. 네. 네, 오늘 토요일이고 또 바쁜데 이렇게 직접 응원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와 주신 배한성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북콘서트 이제 이 자리를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왔는데 제천 출신이시고 또 고등학교까지 제천에서 나와서 이제 서울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다시 이제 제천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큰 뜻을 품고 있는 이충영 특파원은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부탁드릴까요? 네, 제가 일어나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주말에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서울에서 멀리 와주신 많은 분들, 또 우리 지역에서 함께 해주신 많은 선후배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고개 숙여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열정을 모아서 우리 지역이 앞으로 더 멋지고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충영은 이 책의 제목처럼 희망 특파원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손을 잡고 희망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북콘서트에 오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이 책도 많이 내주시고
나가는 길에도 여러분들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 특파원 세계를 가다 북콘서트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충영 기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해서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활동하세요. 고맙습니다. 해야지. 이렇게 돼서 고마워. 여기서